여러분, 2023년 부동산 시장 전망 누구 말이 과연 맞았을까요? 바로 접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올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는 12월 이제 중순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어떻게 시장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들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가장 화두가 됐던 것이 폭락이었죠. 올해 시장이 집값이 엄청 폭락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을 때, 자, 과연 올해 시장을 제가 어떻게 봤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 준비해 봤습니다. 자, 부디의 2023년 시장 전망 얼마나 맞았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전에 세미나 12월 27일 마지막 세미나입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 이렇게 바뀐다.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이 바뀌는 시장 속에서 우리가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기회를 잡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십시오.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세미나 참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특전으로 1대1 개별 상담 무료로 진행합니다. 자, 제가 전망한 올해 시장이 얼마나 맞았을까 한번 점검을 해보자고요. 자, 이때 많은 얘기, 이런 얘기 들었죠. 2021년 시장에 대해서 이제 대세 하락기가 본격적으로 온다. 이제 몇 년 동안 집값은 계속 떨어질 거다. 뭐 심지어 30% 이상 더 떨어진다. 40%, 50% 이런 얘기들이 막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런 얘기 했죠. 2021년 21년 시장은 코로나발 유동성, 돈이 시중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렸죠. 그리고 저금리였잖아요. 제로금리로 인한 부동산이 완전히 급등하는 시기였다면 22년은 이런 너무 급격하게 단기간에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급등을 했죠. 그래서 22년엔 가장 핵심이 된 게 미국발 폭발적 금리 인상이에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금리 급등 시기가 온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집값이 빠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집값 하락하니까 대세 하락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대세 하락이다. 자, 본격적으로 집값 하락 국면 진입할 것이다. 이렇게 전부 대부분 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때마다 과연 이게 맞았냐라는 거죠. 그때 제가 이런 얘기 했죠. 제 예측입니다. 부디의 예측. 그 당시에 급격한 급등으로 인한 조정기지 지금 대세 하락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기억들 나시나요? 자, 2023년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22년도 계속 나왔던 게 뭐예요? PF 부실 문제, 미분양 공포, 역전세 공포. 집값은 30% 이상 더 떨어질 거라고 신문이나 전문가 유튜버들이 위기감을 상당히 많이 조장을 했습니다. 정말 뭐 금세 집값 떨어질 것 같이. 그리고 주변에 부동산 모르는 분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뭐 집값 떨어진대, 집값 이제 집 사면 안 된대, 이런 얘기들이 막 팽배하게 돌아다니는 그런 때였죠. 자, 5인의 하반기 대전망 이거 보세요. 공급 부족, 의미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집값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한다. 그러니까 올해 2024년도, 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게 2022년 7월 전망이에요. 7월 달. 그리고 2026년도까지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 40%까지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다. 2026년도까지 금리 인상이 지속된대. 이거 말도 안 되는 전망이잖아요, 사실. 뭘 알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저는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 이게 올해 3월 달에 이제 나왔던 얘기죠. 부동산 전문가 90%가 2023년 집값 하락을 전망한다. 2023년. 그리고 상승 지표 단 하나도 없다. 2026년까지 집값 쭉 하락한다. 이런 완전히 위기감을 조장하는 기사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걸 믿고 정말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굳게 믿고 그냥 부동산에서 전혀 관심을 두질 않았었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칭 전문가들이라고 저는 얘기해요. 이 자칭 전문가들. 이 사람들이 지속적인 위기감을 계속 조성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좋아지면은 또 그냥 언제 그랬냐라는 식으로 또 넘어가는 거죠. 항상 반복되는 사이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2023년도 1월 달 되니까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몇 건? 1412건, 1412건으로 1000건이 처음으로 넘어간 게 1월 달이에요. 올해 1월 달. 그래서 시장 반등이 시작된다고 제가 예측을 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자, 그리고 1월부터 거래량이 늘어서 저가 매물이 본격이 소진이 되고 매매가 끌어올리는 국면이다. 그래서 시장 반등이 이제 시작된다. 이런 얘기 분명히 했었습니다. 기억들 하시나 모르겠어요. 자, 1월부터 정말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래량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 저가 매물들이 소진이 되면서 저가 매물이 빨리 소진이 되면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비싼 것들이 매매가 되고 또 그게 소진이 되면 그 위의 가격으로 또 소진이 되고 항상 그렇거든요. 거래량은 매매 가격이 오르냐 안 오르냐, 거래량이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가 매매가가 오르느냐 떨어지냐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매매가도 계속 끌어올려가는 그런 양상이었죠. 그러나 이 자칭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니까 미분양 계속 늘어. 그러니까 미분양 폭탄이 터질 거라고 또 예측을 해요. 또 미분양 폭탄이 터질 거라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지난해 10월에 47,217가구, 12월에 6만, 이렇게 올해 1월 달에 7만 5천 계속 증가해요. 이렇게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 그런데 2월 달 되니까 7만 5,438가구로 78가구가 소폭 증가하더니 3월 이후부터 이제 미분양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에 대한 얘기가 또 쑥 들어가요. 미분양에 대한 얘기가.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될 게 미분양이라는 건요. 미분양이 어디에 많이 난다고 기사가 났습니까? 미분양의 거의 한 80%가 지방에 난다는 거죠. 지방에. 즉 미분양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 대비해서 수요는 작은데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아서 매매가 소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미분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의 미분양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미분양 물량은 뭐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미분양 물량은 수도권 미분양이 15,000가구가 기준이다. 이 15,000가구. 이것을 넘어가게 되면은 여태까지 우리 부동산 역사를 봤을 때 15,000가구 넘어가면 이거는 위험한 상황이 드디어 위험 상황으로 돌입을 한다는 겁니다. 위험 상황으로 돌입을 한다. 15,000가구. 자, 미분양. 수도권 미분양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수도권 미분양이 15,000가구가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잖아요. 여태. 그런데다가 미분양 물량이 계속 이렇게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그 동영상의 부디 한수의 동영상을 보면요. 부동산 거래량이 늘고 있다. 답답하네 보여줄 수도 없고. 이때부터 제가 1월 달부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 집값 하락 멈췄다. 빨리 움직여라. 급급매 사라진다. 이런 내용을 제가 부디 한수에서 올해 1월 달에, 2월 달에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면은 과연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역전세. 다 이제 다른 위험 사항들이 없어지니까 이제 마지막에 나온 게 역전세예요, 역전세. 자, 이 기사가 또 언제 나왔나 한번 보면요. 2023년도 1월 달에 나왔어요, 1월 달에. 올해 수도권 대단지 입주 본격화, 역전세는 가중, 수요 위축에 쌓이는 물량. 자, 또다시 공포감을 조성하는 유튜버 전문가들.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지? 역전세 일어나지 않을 거다. 연말 되면 역전세 거의 해소된다. 그리고 오히려 내년 시장이 역전세가 아닌 전세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 이런 얘기 분명히 부디 한수에서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그건 쭉 보시면은 제 말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수도권 대단지. 이거는 올해 1월 달 강남마저 벌써 쑥대밭이래요. 쑥대밭. 올 하반기 역전세 최악의 상황 닥친다. 이런 기사들, 터무니없는 기사들이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또 여기 기사, 요거 보면은, 요건 유튜브 같아요.
깡통 전세 시나리오 충격적인 결과, 올 하반기 공포의 그날이 온다. 이렇게 공포감을 막 조장하는 거예요. 조성하는 거예요. 조장해, 공포감을.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공포감을 조장해서 그 사람들이 얻는 게 뭘까요? 유튜브 구독자 수겠죠. 구독자. 구독자를 빨리 늘리는 방법은요. 무조건 하락한다, 폭락한다. 이게 구독자를 가장 빨리 늘리는 방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좌우지간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했습니다. 자, 역전세에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해소될 거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지금 전세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 12월, 내년 1월, 2월, 3월 피크잖아요. 전세. 야, 이때 이제 전세가가 또 상당히 많이 올라서 역전세는 이제 거의 해소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내년 시장에는 오히려 이제 전세란이 문제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수요가 많은 곳,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곳. 내년에 공급 물량이 어찌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역마다의 수요와 공급을 봐야 된다. 제가 유튜브에도 또 올려놨었죠. 지역적인 공급을 봐야 되고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곳은 투자하면 안 된다. 가장 공급보다 수요가 더 오히려 많은 곳은 어디예요? 내년 시장이 서울이잖아요. 왜냐하면 서울의 공급 물량이 보통 1년에 신규로 공급되어야 되는 물량이 한 4만 7천 가구라고 해요. 부동산 그 사이트 있죠. 아실이라는 사이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4만 7천 가구인데 내년에 한 1만 5천 가구밖에 안 들어옵니다. 서울에 또. 자, 이것은 이런 지금 공급 부족 현상을 크게 보이고 있는 곳들을 잘 추적해서 보면은 우리가 투자할 곳이 눈에 보이게 되겠죠. 거기에 대표적인 곳이 이제 서울이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까지 누구의 말이 맞았습니까? 제 말이 맞았잖아요. 정말 유튜브나 뭐 언론 기사들 지금 한번 과거의 기사 찾아보려고 하면 과거 기사들 다 없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 갔는지 다 없어졌어요. 과거에 뭐 폭락한다, 뭐 몇십 프로 떨어져 이런 기사들 거의 다 대부분 없어졌고요. 10월, 11월 들어서 거래량이 3천 건 밑으로 드디어 떨어졌습니다. 3천 건 밑으로 떨어지니까 뭐가 나와요? 2차 하락에 대한 얘기가 다시 또 등장하고 있어요. 2차 하락에 대한 얘기. 그래서 교보증권에서 2차 집값 폭락 본격화하나, 교보증권에서 최대 50% 하방 압력, 50% 하방 압력이래. 그래서 고금리 여파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장기적으로 하방 압력이 지속될 것이다. 고금리 여파 등으로. 고금리가 여파가 지금 갑자기 생긴 겁니까? 지난해부터 계속 고금리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고금리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자, 또다시 지금 집값 하락에 대한 공포를 올 연말에 좀 많은 유튜버나 언론에서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시장에 이런 일들이 과연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궁금하죠? 안 일어난다면 좋은데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년 시장에 대한 저의 시장 예측은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공개합니다. 월요일 날 내년 시장에 대한 예측. 올해 시장에 대한 예측은 제가 맞았죠. 제가 맞았습니다. 다 틀렸어요. 지금 또 2차 하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내년 시장에 대한 예측은 다음 편 월요일 6시에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27일 세미나 내년 부동산 시장 이렇게 싹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바뀌는 시장에서 우리가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의심으로 가득 찬 마음은 승리로의 여정에 집중할 수 없다. 아서골든의 얘기죠.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지. 이거 될까 말까 의심부터 하고 나면은 되려고 하는 일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확신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도 또 하시고요. 모든 일들이 올해 또 잘 마무리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